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연구는 Exploring Simple Sham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연구이고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나온 테크니컬 레포트입니다. 저자로는 실레이 첸과 카이밍허가 참여를 했는데 카이밍허가 참여한 연구답게 굉장히 많은 실험을 진행한 연구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실레이 첸은 제가 모코 버전 2에서 처음 본 저자인데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진행했던 저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에서 이전 연구들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메소드에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에서 제기됐던 몇몇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empirical study 부분인데 이 부분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일부분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는 컴패리즌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연구가 샵 네트워크인데요. 샵 네트워크는 같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다른 두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모델에 들어가도 결국 아웃풋으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한 로스로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매트릭이 사용이 되는데 사실 이 매트릭 로스가 가장 낮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같게 되면은 디스턴스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샵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다 같게 나오도록 하는 collapsing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mpirical study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죠. 어떤 쿼리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쿼리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인데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취해준 포지티브 샘플이 있고 그리고 아예 다른 데이터인 네거티브 샘플이 주어졌을 때 포지티브와는 가깝게 네거티브와는 멀게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포NC라는 로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모델 같은 경우엔 대표적으로 심시에라가 모코가 있는데 심시에랄은 어 네거티브 샘플을 굉장히 많이 늘리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엄청나게 키운 모델입니다. 그리고 모코 같은 경우엔 배치 사이즈를 키우기보다는 특정한 키들을 메모리 뱅크라는 큐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어서 얘네들을 네거티브 샘플로 대신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심CLR의 단점은 말씀드린 대로 배치 사이즈 네거티브 샘플을 늘리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키운 점. 그리고 모코의 가장 큰 단점은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 매 배치마다 인코더에 있는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은 클러스터링 연구인데 클러스터링은 기존 앞에서 설명드렸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사실 그냥 어그멘테이션을 각각 다르게 해서 이것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비교를 해서 하는 게 뭔가 좀 찜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클러스터링을 걸쳐서 비교를 해 보자 하는 게 클러스터링 기법이고 대표적으로 스와브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스와브라는 연구는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서 뽑은 애들을 이렇게 로짓이랑 이 레프레젠테이션이랑 클러스터링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각각 스왑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스왑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다음은 그런데 이 클러스터링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코드 부분에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지속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해 줘야 된다. 학습 중에 계속 클러스터링을 해 줘야 되는 것 때문에 타임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YOL인데 BYOL은
앞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사용했던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말아 보자 해서 나온 연구이고, 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사용됐던 모델 심CLR을 생각을 해 주셨을 때 심CLR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프리딕션 헤드가 추가된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션 헤드를 하나 추가를 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을 해 주는, 모코와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성능을, 네거티브 샘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성능을 올릴 수 있었다 하는 연구였는데, 가장 큰 단점은 배치 사이즈가 여전히 큰 점, 그리고 모멘텀 인코더를 사용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단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심샴은 모코나 BYOL에서 사용했던 모멘텀 인코더를 없애고, 그리고 심CLR에서 사용했던 네거티브 페어를 없애고, 그리고 클러스터링 기법들에서 사용했던 온라인 클러스터링을 없애서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사용했을 때랑 되게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샵 네트워크에서 가장 크게 대두됐던 collaps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 샵 네트워크는 사실 모델의 인바리언스에 대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생성해내는 게 샵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것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대신 collapsing 문제를 해결한 채로, 이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특정한,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 X에 대해서 각각 어그멘테이션을 다르게 해서 X1, X2로 이제 나누었을 때, 이 인코더 부분은 뭐 백본 네트워크, 뭐 레즈넷 50이 되겠죠. 레즈넷 50이랑 거기에다가 프로젝션 MLP 헤드, 이걸 하나를 붙인 게 이제 인코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애들을 이제 Z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프로젝션에서 나온 애를 한번 프리딕터라는 거를, BYOL에서 소개했던 프리딕터를 한 번 더 태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그 프로젝션이 된, 여기서 이제 프리딕션이 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올 텐데, 얘를 이제 P라고 했을 때 이 여기에서 나온 애랑 여기에서 그냥 프리딕터가 없이 그냥 계산된 애랑 단순히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 주면 이렇게 D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거를 x1, x2 이렇게 넣어 준 것과 x2, x1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 주어서 최종적인 로스를 계산을 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심시험에서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프리딕터가 없는 부분에서는 스탁 그레디언트를 걸어 주어서 학습을 진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Z 부분에는 스탁 그레디언트가 걸린 채로 학습이 진행되는 이런 최종적인 로스를 사용을 해 주게 됩니다. 베이스라인 세팅으로는 사실 여기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64부터 4096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실험을 하는데, 다 SGD를 사용을 하고요. 어 기존의 심CLR이나 이런 거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큰 걸 사용하면 라스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SGD를 사용을 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프로젝션 ML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CBN 렐로를 두 번 거치고 그다음에 FCBN 해서 나온 Z게 이제 Z값, Z. 그리고 프레딕션 MLP 같은 경우에는 이 Z에서 FCBN 렐로 거치고 FC. 이 FC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없죠. 여기서 나온 거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게 가장 옵티멀인 구조라고 증명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실험에 대한 건 다 empirical study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셋업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이비지넷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리니어 이밸루에이션 할 때는 이 부분 백본을 프로즌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학습시키는, 정말 이전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었던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추가로 디텍션도 실험을 진행을 해 주었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데, 모코에서 나온 그런 알고리즘이나 심CLR에서 나온 알고리즘보다 굉장히 간단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가장 엄청나게 간단한 구조로도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연구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그 collaps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제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준 것을 이번에는 이 스타 그레디언트 걸어 준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준 그런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준 경우와 걸어 주지 않은 경우, 이렇게 파란색이랑 주황색으로 구분을 해 두었는데,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주면은 이렇게 로스가 서서히 감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스타 그레디언트 없으면은 그냥 학습 시작하자마자 로스가 -1,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을 하니까 로스가 -1이 가장 낮은 수치죠. 여기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아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주지 않는 게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션 MLP에서 나온 Z에 대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 줍니다. 예 이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나온 Z에 대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을 해 줬는데, 이 Z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걸쳐 주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고, 이제 제로 센터드라고 할 수 있겠죠. 제로민 이소트로픽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얘를 D 차원의 벡터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Z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루트 D분의 1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이 밑에 이제 간략하게 적어 놓았으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렇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준 경우가 이 우리가 원해왔던 루트 D분의 1에 거의 수렴하게 학습이 되는 걸 볼 수 있었던 반면에, 스타 그레디언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에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 벡터 D 차원의 벡터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특정한 상수에 위치한다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으로 수렴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collapsing이 발생을 한 거고, 얘는 collapsing이 발생을 안 한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KNN으로 어큐러시를 뽑아 본 건데, 이제 KNN으로 어큐러시가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준 경우에는 어큐러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스타 그레디언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어큐러시가 거의 0에 수렴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준 경우에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도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준 경우에는 67.7의 타본 어큐러시를 보인 반면에, 스타 그레디언트를 걸어 주지 않았을 때는 0에 수렴하는 어큐러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 그레디언트가 collapsing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한 되게 많은 실험들이 더 있는데, 그 실험들은 논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를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한 결과들을 확인을 해 보면, 먼저 이미지넷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해 봤을 때 심CLR 모코 버전 2, BYOL, 스와브 이거 4 개와 비교를 했을 때 100의 폭까지는 심시함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100의 폭 이후 200, 400, 800의 폭,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된 에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BYOL이 굉장히 많이 치고 나갔다고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디텍션으로도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을 했는데 VOC와 코코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 결과를 보시면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래도 쪼금 괜찮은 성능을 전체적으로 다 보였다고 하고, 이것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인 게 모코 버전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CLR, 모코 버전 2, BYOL, 스와브 얘네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간단한 구도를 사용을 했는데도 되게 그래도 괜찮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연구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